안녕하세요. 남현진 원장입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 먹었던 이 계란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아무 의심 없이 이 조합으로 드시다가 건강을 해치셨습니다. 계란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저도 같이 먹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혈관은 막히지 않고 신장은 훨씬 편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에 드신 삶은 계란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음식과 함께 드셨다면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에 독을 쌓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특히 마지막 3번째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매일 밥 먹듯이 함께 먹는 음식이거든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근육을 지키려고 매일 계란을 드셨지만 잘못된 조합 때문에 오히려 신장과 혈관 건강을 잃고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완전 식품입니다. 특히 노년기 근육 유지를 위해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은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선택이죠.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화학 공장이라서 음식끼리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조합은 약이 되지만 어떤 조합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특정 성분과 만나면 시멘트처럼 굳어버리거나 부패하면서 독소가 생기는데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하고 넘기시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는 그 3%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반찬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속에서 서로 섞이고 반죽되면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아주 좋아서 웬만큼 나쁜 조합이 들어와도 억지로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성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마치 수십 년을 쉴 새 없이 돌아가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2가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뱃속에서 썩어가며 독소를 뿜거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혈관을 막고 장기를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 흉기가 되어버린 첫 번째 상극 음식, 바로 가을철 대표 간식인 감입니다. 홍시나 단감, 그리고 곶감까지 모든 감 종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를 소화가 잘 되는 보약이라고 생각해서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최악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계란의 고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 시간에는 단백질 변성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건축 현장에서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순식간에 돌처럼 굳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위장 속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위산과 섞인 탄닌과 단백질은 서로 엉겨붙어서 소화 효소로는 도저히 녹일 수 없는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위석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위장에 생기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덩어리가 위벽을 긁으면서 극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위장에 구멍을 내거나 소장으로 내려가서 장을 꽉 막아버리는 장폐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70세 김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해드려야겠네요. 김할머니는 정말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는 방송을 보시고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를 꼭 챙겨 드셨고 후식으로는 제철이라 맛이 좋은 홍시를 하나씩 드셨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매일 아침 그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속이 좀 더 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만 있었다고 해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소화제만 드시며 넘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를 칼로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할머니의 위장은 이미 꽉 막혀 있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들여다본 저와 동료 의사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위장 한가운데 주먹만 한 검은 돌덩어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암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란과 감이 만들어낸 거대한 위석이었습니다. 돌이 너무 커서 내시경으로는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고 결국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을 해서 그 덩어리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챙겨 먹은 건데 그게 내 뱃속에서 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나를 수술대 위에 눕게 만들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퇴원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그때 겪었던 고통과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 높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100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간만 조심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위험한 탄닌 성분은 간뿐만 아니라 덜 익은 바나나나 떫은 포도, 그리고 석류 껍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이런 과일들은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위장에서 계란이 완전히 소화되어 내려간 뒤에 드셔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계란 옆에 감이나 포도가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둘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위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감보다 더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과 단백질 보충을 위해 어르신들이 매일 마시는 이 음료가 계란과 만나면 오히려 근육을 말려 죽인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의 위장을 노리는 2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감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은 가을에만 잠깐 먹지만 이 음식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 365일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유입니다. 검은콩 두유나 무가당 두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박스로 사다 놓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계란의 단백질과 두유의 콩 단백질이 만나면 그야말로 최고의 단백질 폭탄이 될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 몸의 소중한 근육을 말려 죽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의 흰자와 콩에는 공통적으로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역할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효소인 트립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계란 하나만 먹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과 두유가 동시에 들어오면 이 억제 성분이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위장이라는 공장에 일할 일꾼은 없는데 일감만 잔뜩 쏟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좋은 단백질들이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계란과 두유를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평소보다 6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사 먹은 영양분의 절반 가까이를 그냥 변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찌꺼기들은 장으로 내려가서 부패하면서 지독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계란이랑 두유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 냄새가 독해진다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5 세박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박 선생님은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밥 대신 삶은 계란 2개와 설탕이 없는 무가당 두유 1팩을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건강 식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박 선생님도 스스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정기검진을 하러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았고 더 심각한 건 근육량이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억울해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기보다 좋다는 콩 단백질에 계란까지 챙겨 먹는데 왜 몸이 더 비실비실해지는 겁니까? 라고요. 저는 식단표를 보자마자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계란과 두유의 잘못된 만남이 문제였습니다. 콩과 계란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해서 정작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결핍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처방을 내렸습니다. 두유를 저녁 간식으로 옮기시고 아침에는 두유 대신 우유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우유는 두유와 다릅니다. 우유에는 계란에 부족한 라이신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서로의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는 최고의 짝꿍이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은 반신반의 하셨지만 제 말을 믿고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박 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줄어들던 근육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혈당 수치도 아주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속이 항상 가스차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편안하다고 웃으셨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건강을 위한다며 억지로 계란과 두유를 함께 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맛도 비릿하고 목넘김도 좋지 않은데 몸에 좋다니까 참고 드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인내심이 아니라 몸을 망치는 미련한 고집일 수 있습니다. 꼭 두유를 드시고 싶다면 계란을 드시고 나서 최소한 3시간 정도 지난 뒤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세요. 그러면 두유의 영양소도 계란의 영양소도 모두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두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이것 때문에 뼈가 녹아내리고 빈혈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이나 두유는 그래도 안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이것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거의 99%가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커피와 홍차도 포함됩니다. 정말 충격적이시죠? 식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 마시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지방도 분해된다고 해서 건강 습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에 녹차를 마시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넘어 내 몸속의 피를 말리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차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감에서 말씀드린 탄닌과 비슷한 것인데 이것이 계란 노른자의 핵심 영양소인 철분과 결합하면 아주 고약한 성질을 부립니다. 계란 노른자는 빈혈 예방에 좋은 철분이 아주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철분이 녹차의 타닌산과 만나면 결합하여 타닌철이라는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철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해버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차와 함께 먹을 때 철분 흡수율이 무려 8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열심히 챙겨 먹은 계란의 영양가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녹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칼슘을 소변으로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계란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도 들어있는데 이 귀한 칼슘마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철분도 잃고 칼슘도 잃게 되니 빈혈과 골다공증이라는 노년기의 두 가지 큰 적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됩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제 어머니는 올해 72세이신데 저보다 더 건강에 관심이 많고 깐깐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지난 20년 동안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를 드시고 입가심으로 꼭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드셨습니다.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어머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왜 내가 빈혈이냐며 억울해 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철분제를 처방해 주셨지만 딸이자 의사인 저는 어머니의 식탁부터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범인이 바로 그 녹차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철분을 매일 넣어주면 뭐 합니까? 식후에 마시는 녹차 한 잔이 그 철분을 모조리 낚아채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 어머니의 아침 습관을 뜯어 고쳤습니다. 녹차는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로 미루고 아침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그냥 미지근한 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입이 텁텁하다며 힘들어하셨지만 저를 믿고 딱 3개월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뒤 재검사에서 어머니의 철분 수치는 기적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지럼증도 싹 사라지고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계란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먹은 거였구나 라고요. 여러분,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심코 마신 차 한 잔이 20년간 내 몸을 망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와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과 타닌이 들어있는 모든 차 종류는 계란을 드시고 나서 최소한 2시간은 지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고 영양소가 흡수된 뒤에 차를 즐기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계란은 무엇이랑 먹어야 약이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것만 말씀드려서 답답하셨죠? 이제부터는 계란과 만났을 때 혈관을 뚫어주고 항암 효과까지 만들어내는 기적의 짝꿍 5가지를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란과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셨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음식과 함께 드시면 계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늙어가는 내 몸을 되살리는 최고의 보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혈관을 뚫어주고 암세포를 억제하며 빠진 근육을 채워주는 기적의 짝꿍들을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빨간 보석 방울토마토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가 토마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으면 환자가 줄어서 병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좋은 토마토가 계란을 만나면 그 효능이 3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그 비밀은 바로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리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암물질 중 하나이자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리코펜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리코펜은 지용성이라서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들어와야만 우리 몸속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계란 노른자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양질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리코펜을 부드럽게 감싸서 체내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마치 리코펜이라는 귀한 손님을 계란이라는 고급 승용차에 태워서 혈관 구석구석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을 하실 때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같이 볶아 드셔보세요. 열을 가하면 리코펜이 껍질 밖으로 빠져나와 흡수가 더 잘 되고 계란의 고소함과 토마토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맛도 일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최고의 짝꿍은 브로콜리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등 거의 모든 영양소를 갖추고 있어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지만 딱 2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비타민C와 식이섬유입니다. 반면에 브로콜리에는 레몬보다 많은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없는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천생연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계란만 많이 드시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계란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때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함께 드시면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과 계란의 셀레늄 성분이 만나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거나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렇게 내 몸을 살리는 귀한 정보는 한 번만 듣고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제가 알려드리는 핵심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터치 한 번이 100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추천 음식은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혹시 지방이 많아서 살이 찔까봐 피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보카도의 지방은 혈관에 낀 기름때를 녹여주는 착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도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그런 걱정을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빵에 계란 프라이와 아보카도를 얹어 드시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식단입니다. 혈관 건강도 지키고 뇌세포를 보호해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번째 짝꿍은 바로 우유입니다. 앞서 두유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우유는 다릅니다. 계란과 우유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계란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반대로 우유에는 메티오닌이 적고
라이신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율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됩니다. 근육이 쑥쑥 자라나는 최고의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소화 흡수 속도도 비슷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소화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따뜻한 우유 1잔이면 고기 반찬이 부럽지 않은 단백질 밥상이 완성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통곡물 빵이나 현미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계란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설탕이나 흰빵 같은 단순당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아 오히려 해롭습니다. 대신 통곡물빵 한 조각이나 현미밥 반 공기를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통곡물의 거친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에너지를 오랫동안 꾸준히 공급해 줍니다. 여기에 계란의 단백질이 더해지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고 군것질을 안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아보카도, 우유, 통곡물. 이 5가지 친구들은 계란이 가진 능력을 100%, 200% 끌어올려주는 귀인들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냉장고에 있는 감이나 두유는 치워버리시고 이 5가지 음식 중 하나를 골라 계란 옆에 놓아주세요.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짝꿍을 찾아도 계란 자체를 잘못 조리해서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70대 어르신들도 소화 걱정 없이 영양을 몽땅 흡수할 수 있는 기적의 조리법과 골든타임을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계란과 함께 먹어야 할 최고의 짝꿍 5가지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활용 점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함께 먹어도 계란 그 자체를 잘못 조리해서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반토막 나거나 오히려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계란을 어떻게 드시나요? 퍽퍽할 정도로 푹 삶은 완숙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목 넘김이 좋은 날계란을 드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가지 방법 모두 100점짜리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너무 오래 삶은 완숙 계란을 한번 볼까요? 계란을 15분 이상 오래 삶으면 노른자 겉면이 녹색으로 변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계란 속의 황성분과 철분이 반응해서 황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녹색 띠가 생기면 노른자가 퍽퍽해질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어 위장에서 소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위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드시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날계란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목소리 좋아지라고 날계란을 드시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이것은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날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비타민 비오틴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푸석해집니다. 가뜩이나 나이 들수록 머리숱이 주로 고민인데 계란 때문에 탈모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날계란은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 위험도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반숙입니다. 흰자는 탱글탱글하게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하게 흐르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반숙 계란은 완숙보다 소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영양 흡수율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반숙을 만드는 마법의 시간이 바로 7분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정확히 7분만 삶아주세요. 이때 식초와 소금을 조금 넣으면
껍질이 깨지지 않고 나중에 깔 때도 아주 매끄럽게 잘 까집니다. 7분이 지나면 바로 건져서 찬물에 담가 열기를 식혀주세요. 이렇게 만든 반숙 계란은 퍽퍽하지 않고 고소해서 맛도 좋지만 레시틴 같은 핵심 영양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어서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조리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느냐 하는 타이밍입니다. 하루 중 계란이 가장 필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서 에너지를 쓰기 위해 근육을 조금씩 분해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단백질을 빨리 보충해주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때 흡수가 빠른 반숙 계란 2개를 드시면 밤새 굶주린 근육의 단백질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점심 과식을 막아주고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원장님, 하루에 계란 2개나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최신 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2개에서 3개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이라면 오히려 필수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올해 85세이신데 지금도 매일 아침 반숙 계란 2개를 꼭 드십니다. 50년 넘게 지켜오신 습관이죠.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혈관 나이가 60대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올바른 조리법과 꾸준한 섭취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7분 삶은 반숙 계란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실제로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여러분이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계란과 상극인 음식, 그리고 계란을 살리는 최고의 짝꿍 음식, 마지막으로 영양소를 폭발시키는 조리법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 아침 밥상이 그려져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사인 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내 몸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식을 실천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 못한다면 아마 작심삼일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영양상담실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계란 섭취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이 바뀐 한 분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몇 달 뒤 여러분에게 일어날 기적의 예고편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73정 할머니입니다. 정 할머니가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 아주 힘겹게 걸으셨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가방 속에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그리고 관절염 약까지 무려 7가지의 약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요. 병원에서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라고 하는데 걸을 힘조차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라고요. 검사 결과 할머니는 전형적인 노인성 근감소증 상태였습니다.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대사 능력이 떨어져
혈당 조절도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식단부터 점검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드시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퍽퍽한 완숙 계란을 드시면서 목이 메니까 달콤한 두유를 벌컥벌컥 드셨고 입가심으로 믹스커피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최악의 상극조합을 매일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두유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커피가 칼슘을 빼내고 있었으니 아무리 계란을 먹어도 근육이 생길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화 불량과 골다공증만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할머니께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식단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복잡한 것은 다 빼고 3가지만 지키자고 했습니다. 첫째, 계란은 무조건 7분, 삶은 반숙으로 먹는다. 둘째, 두유와 커피를 끊고 대신 토마토나 우유와 함께 먹는다. 셋째, 아침 식사 직후에는 무조건 30분씩 걷는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특히 달달한 믹스커피를 끊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지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일주일은 힘들다고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반숙 계란이 익숙하지 않아서 느낌이 이상하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웃으면서 병원에 오셨는데 원장님 속이 너무 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유를 끊고 우유와 반숙 계란을 드시니 가스가 차던 배가 홀쭉해지고 아침마다 화장실을 시원하게 가게 되신 겁니다. 위장이 편안해지니 입맛이 돌기 시작했고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면서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개월 후 검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모니터에 띄운 순간 저와 간호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 가까이 떨어졌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근육량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3개월 만에 근육량이 1kg이나 늘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체지방은 3kg이 빠지고 그 자리를 단단한 근육이 채운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쓰러져 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움직여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친구들이 저보고 요즘 무슨 보약을 먹냐고 물어봐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약보다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식사법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 할머니의 사례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85% 이상의 참가자들이 이와 비슷한 건강지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할머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제가 아직 강조하지 않은 숨겨진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계란과 같은 고단백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으로 합성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물이 부족하면 콩팥이 단백질 찌꺼기인 요소를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물을 잘 안 드시는데 이것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과 계란을 드실 때 함께 마시는 물 한 컵은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물은 영양소를 싣고 나르는 트럭과 같습니다. 트럭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재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물이 없으면 계란의 영양소가 세포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고 변비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할머니의 기적을 완성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걷기입니다.
계란을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했다면 이제 그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움직임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알뜰해서 근육을 쓸 일이 없다고 판단하면 먹은 단백질을 그냥 배설해버리거나 지방으로 저장해버립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바로 움직여주면 뇌는 주인이 근육을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섭취한 단백질을 즉시 근육으로 보냅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제 아버지는 올해 75살이신데 동네에서 청년 같다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7분 반숙 계란 2개를 드시고 숟가락을 놓자마자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네 공원을 3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루틴을 50년 넘게 지키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완벽한 습관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허벅지 근육이 피 속의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로 씁니다. 허벅지가 제2의 심장이자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이 과정에서 손상된 근육을 실시간으로 보수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계란 먹고 걷는다는 것은 내 몸에 근육 저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근육 저금은 쓸수록 이자가 붙어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 아버지가 75의 나이에도 등산을 다니시고 무거운 짐을 번쩍 드시는 비결이 바로 이 근육 통장에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의 뼈 밀도와 근육량을 보고 30대 수준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비결을 물으시길래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계란과 산책, 그리고 꾸준함이 비결이라고요. 여러분,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무리한 운동이 관절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팔을 힘차게 흔들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만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에 가만히 누워있지 않고 근육을 자극해주는 것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옛말이 있죠.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밥 먹고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고 영양소가 지방으로 쌓여서 뱃살만 나옵니다. 하지만 밥 먹고 걸으면 그 영양소가 근육이 되고 활력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할머니와 제 아버지가 증명했듯이 건강의 비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싸고 희귀한 약초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수술이나 시술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면 있는 계란 2알, 그리고 현관문만 열면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에이, 겨우 그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습관이 하루 이틀 쌓이고 1년, 2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0년 뒤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튼튼한 2다리로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길 것인가? 그 갈림길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7분 시간을 재서 계란을 삶는 것도 번거롭고 먹고 나서 억지로 걷는 것도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3주만 버텨보세요. 우리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일이라고 합니다. 3주만 지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란을 삶고 운동화를 신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단지 올바른 재료와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계란이라는 최고의 재료와 걷기라는 최고의 기회를 몸에게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건강이라는 보답을 돌려줄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탁 위에 흔한 계란 하나가 잘못 먹으면 내 몸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잘 먹으면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마 오늘 들으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꼭 저장해야 할 핵심 내용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3가지 악연을 끊어내십시오. 가을철 달콤한 유혹인 감과 홍시는 계란과 만나면 위장에 돌을 만듭니다. 건강을 위해 마셨던 두유는 단백질 흡수를 막아 근육을 말려 죽입니다. 식후에 개운함을 주던 녹차와 커피는 뼈와 피를 도둑질해 갑니다. 이 3가지는 계란과 최소한 3시간 이상 떨어뜨려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둘째, 최고의 단짝 친구들을 곁에 두십시오. 계란을 드실 때는 항상 토마토나 브로콜리, 아보카도, 그리고 우유를 기억해 주세요. 특히 아침 식탁에 이 친구들을 초대하면 혈관 청소와 항암 효과, 그리고 근육 생성이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밥상 위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내 몸의 운명을 바꿉니다. 셋째, 7분의 마법과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펄펄 끓는 물에 7분간 삶은 반숙 계란은 영양 흡수의 황금 열쇠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숟가락을 놓자마자 신발을 신고 나가서 30분만 걸어주세요. 계란으로 채운 단백질이 걷기라는 신호를 받아 강철 같은 허벅지 근육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뵈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내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김할머니나 박선생님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병상에 누워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반면에 제 아버지처럼 사소한 습관 하나를 50년간 지켜오신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자식들의 부축 없이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십니다. 건강한 노후는 로또 복권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입으로 가져가는 숟가락 끝에서 결정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나중에 아파서 자식들 고생시키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비싼 보약을 사 먹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 하나를 챙겨 먹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2발로 걷고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건강해지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경로당의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선물해 주세요. 특히 매일 두유와 계란을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셔서 그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건강을 나누면 수명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팔팔하게 삶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 정확하고 실천하기 쉬운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계란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틈나는 대로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의 식탁에는 항상 건강한 계란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 남현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